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 중에서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서 내가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을 다 채웠는데도 추가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 아니면 연말정산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연금저축에 더 추가적으로 넣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400만 원을 넘어서 연금저축 펀드에 연금저축 보험에 돈을 넣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고 연금으로 내가 받을 때 좀 기간을 미뤄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혹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원래는 이 400만 원은 내가 꺼낼 수가 없지만 이 400만 원을 초과해서 넣었던 돈들은 원금까지는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제 혜택도 좀 받고 싶고 노후 투자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그게 넘어가더라도 바로 IRP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이제 연금저축을 좀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연금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실제로 돈이 필요한 일들은 굉장히 많고, 그 돈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현금성으로 내가 자산을 일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같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연금저축 IRP를 700만 원 한도로 풀로 채우겠다, 이것보다는 한 가지를 먼저 채우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늘려가거나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세 전후로 발생하는 내 총 연간 소득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의 비율이 항상 달라져요. 보통 5,5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내야 될 세금의 비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내 연봉이 세 전후로 공제되는 금액들을 다 제외하고 5,500만 원이 좀 넘어간다, 이제 그때는 IRP도 채우고 연금저축 두 개 다 채우는 것들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금저축을 좀 먼저 활용하시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연금저축이랑 IRP에 납입한 돈들을 운용할 때 여기에 펀드도 선택할 수 있고 ETF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물어보셨어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납입한 금액들을 굴리기 위해서 펀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ETF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요것들을 활용할 때 사실 각각의 금융 상품별로 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펀드 보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약간 주식이랑 다른 거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매도할 때, 그러니까 팔 때 증권거래세나 이런 유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보수를 제외한 비용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것들을 좀 편리하게 투자를 하고 굴리기 위해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수도 되고 자동 이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요것만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투자가 되면서 굴러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는 좀 할 수 없다는 점은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비용을 내는 게 싫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비용을 조금 더 내고 펀드를 통해서 자동 매수나 자동이체를 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일반 연금보험, 이 중에서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행에서 판매됐던 신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펀드랑 보험 이제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했던 돈이 굴러가는 방식이 그냥 이제 보험사에서 주는 이자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적금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로 굴러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 이자가 이제 은행 이자가 아니라 보험사 이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은행 이자든 보험사 이자든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서 연동되는 이자랑 똑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낮아가는 추세로 가는 것들은 이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자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를 하는 목적의 상품들로 굴러가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변액연금 상품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알고 계신 것처럼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상품을 내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사업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확정금리다, 아니면 최저보증 이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변액연금 중에도 과거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지키게 되면 최소로 내가 투자했던 금액의 2배를 뭐 보증해준다거나 이런 변액연금 상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변액연금을 오랫동안 잘 유지했거나 이게 아니고 금융상품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열심히 저축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는 시기는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금융회사에다가 이때부터 받겠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받겠다거나 아니면 평생 받겠다, 이런 옵션들을 사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요 나이는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최소 연령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금융상품들이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55세 이후부터 내가 이제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55세에 딱 맞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굴렸다가 뭐 60세 아니면 65세부터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퇴직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랑 다 합해봤을 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이런 연금 상품들은 뭐 10년만 받아도 될지 20년만 받아도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연금 수령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매달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내가 투자로 해서 굴러가던 상품들이 뭐 갑자기 연금으로 신청을 한 시기에 다 매도돼서,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갑자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됐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매도가 돼서 나머지는 계속 굴러가고 내가 이제 받을 금액들만 현금화돼서 이제 나한테 들어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저축 펀드, IRP,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연금을 준비를 하게 되면 뭐 얼마나 불어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원금보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뭐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원금 손실 확률이 있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건 이제 저도 모른다는 거. 뭐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때 뭐 수익이 얼마나 날지, 그리고 뭐 올해는 리스크가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통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굳이 원금 보전이 된다는 것들을 포기하고 약간 리스크를 감내했을 때 투자를 왜 해야 될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좀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금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적금 금리가 매년 5%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도 똑같이 5%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주식을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지금 뭐 은행 적금 금리가 뭐 1%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5% 정도 잡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막 지금은 주식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주식에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받겠다, 사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선택하면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완벽하게 나한테만 좋은 것들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봤던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된다,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내가 똑같은 금액들을 계속 나눠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요즘 얘기로 뭐 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시작을 하기 전부터 이거는 원금 손실이 몇 프로나 될 거다라는 것들은 일단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를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공격성이 있고 얼마나 중립적이고 얼마나 소비적인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얼마나 돈을 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리스크 감내 정도, 그리고 내가 생각되는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구성을 해보고, 요즘에는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커뮤니티에서도 각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뭐 공유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단 통계를 좀 보더라도 위험을 줄이려면 투자 기간이 좀 이제 길어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게 되면 누구나 좋다는 거는 사실 아는데, 그 장기라는 게 대략적으로 몇 년이냐,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좀 보면은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우리나라랑 미국에 주식 투자했을 때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이제 이것들을 좀 이제 통계를 내본 게 있어요. 하루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없이 대략 한 40% 중반에서 50% 정도 이제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져가지고 앞뒤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한 35에서 21%로 이제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손실 볼 확률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이게 서서히 한 자릿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되면 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0년이 넘어간다. 2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통적으로 20년 투자하게 되면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상관없이 손실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사실 하는 게 리스크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적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적금을 해가지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밖에 안 되는데 매년 내가 사 먹어야 되는 점심값이 막 1년에 3%씩 올라가면 나는 적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매년 2%씩 줄게 되니까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조금 더 합리적인 거, 나한테 조금 더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좋은 제도가 있고 금융상품이 있고 투자 방법이 있더라도 뭐 관심도 없고 실행도 안 하면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배 아픈 것처럼 투자해가지고 은퇴를 빨리 할 수가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